안녕하세요. 사법뉴스산책 김보영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겨울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내 몸, 내 가족을 살피는 세심함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까지 챙긴다면 우리 모두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법뉴스산책 첫 번째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40대 계모가 소풍을 보내달라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뇌를 크게 다치면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의붓 자녀들에게 소금밥을 먹여 결국 10살 난 딸을 나트륨 중독으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돌보미의 17개월 아동 구타, 반신마비 등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심한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정서적 학대, 의식주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임도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때리고 굶겨 어린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비정한 학대가 우리 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말리는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도 보기 드물다는 점입니다. 학대를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가정보호 관점에서 처분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적 체계를 정비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아픔을 덜 수 있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는 다르게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아이들의 생활 공간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인들의 확인이 쉽지가 않고 혹시 알게 되더라도 내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아동학대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훈육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학대를 받아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10명이나 됐는데요.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은 평생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여전히 증가세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199건이었던 아동폭력 건수는 2012년 1,943건에 달했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역시 절반을 넘는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9%라는 높은 수치를 보일 정도로 많았는데요. 또한 교사나 조부모, 친인척 등 양육 대상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법은 걸음마 수준인데요. 1998년 부모가 남매를 학대해 누나가 숨진 영훈이 남매 사건.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 24시간 개통, 전문기관 운영 및 보호격리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별법이 가동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중에서 그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부모인 경우가 약 83%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또 개입적인 부분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라고 판정이 될 경우에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어떤 교육 그리고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행하기에 이런 한계점이 좀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현재의 아동복지법 처벌 규정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교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상담기간은 사흘 동안만 가해자와 아이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 가해 부모가 상담기간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 50여 개. 이곳에서는 학대 아동과 가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는데요. 학대를 받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꽤 심각한 심리적 이상 징후를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대 기간이 길고 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경계적이고 아이들이 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에서 이제 아이가 학대에서 받은 경험이나 상처들을 스스로 이것들을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신뢰로운 공간과 그리고 치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자기의 학대 경험이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을 치료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와 아동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거는 아동들은 상담원이든 이제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덜한데 그러니까 학대를 가한 부모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있다면 학대 행위자들이 치료를 받고 그들이 개선이 될 때 아이들에 대한 재학대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훗날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그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모습들이 악순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그 행위자에 대한 치료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학대를 했다고 해도 그 처벌 자체가 너무 관대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동학대자들이 성인을 폭행할 경우보다 절반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어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없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인데요. 현재 법이 보면 이제 아동학대가 뭔지 하는 개념도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도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 그 처벌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법, 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일반 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보니까 피해 아동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건 주로 부부싸움에 관한 처리 절차거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어른들 사이의 폭행이나 상해 이런 데 처리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 아동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아동특례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법안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가중과 아동의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제3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부과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8살짜리 여자아이 사건의 경우도 보면 한 대 맞아가지고 단순히 한 회의 폭행으로 24개의 갈비뼈 중에 16대가 부러지겠습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웃의 그 비명소리나 고통 때문에 지르는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수많은 어른들이 주변에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모르고 지나쳤다 그래도 문제지만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3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 그리고 더 강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 어린아이들, 정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고통 속에서 놓아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안에는 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뜻을 같이 하며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보호 업무가 사실 부실해서요. 재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아동학대를 좀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좀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긴급을 요하할 때는 영장 없이 아동학대 현장을 출입해서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긴급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혐의자에 대해서 상담과 교육 등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권고할 수 있고 또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분리명령,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 명령과 교육수강 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를 위해서 보호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각 주화시의 아동학대 전담기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조사위원들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는 물론 이웃까지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은 격리된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일단 용의자를 구속하는데요. 사회 전반적인 신고 문화도 발달되었는데요. 교사나 담당 공무원 등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다라는 것이 인식돼 죄질이 조금만 안 좋아도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주변의 아이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누구라도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확실한 신고 문화 정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인권유린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동학대는 일단 집에서 내 아이니까 마음대로 다루는, 훈육차원으로 다루는 이런 부분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신고 의무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치료들 이런 부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아동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관심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인데요. 만일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전화 1577-1391번이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조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